잠잘 때 들려주는 미즈노래 이야기. 변화에 적응하는 뜻밖의 만남 프로젝트. 저자 양희은. 새 노래를 준비하며 마음이 부산했다. 가사를 쓰겠다고 끙끙거리며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 앉아 있었다. 공부는 안 하면서 도서관에 꼬박꼬박 가서 종일 앉아있는 학생처럼 당장 머릿속에 떠오르는 구절이 없어도 일단 가만히 앉은 채 멜로디를 듣고 또 듣고를 반복했다. 한번 말머리가 풀리면 쭉 써내려갈 수 있기에 그 순간을 기다리는 것이다. 오래 붙들고 있던 가사보다는 이렇게 한꺼번에 쭉 써내려간 가사가 훨씬 좋았다. 요즘은 아무것도 떠오르는 게 없이 머릿속이 온통 하얗다. 반짝반짝 빛나는 말이 도무지 떠오르지 않는다. 나이로 인해 머릿속 호두알이 줄어드는 걸까? 결국 가사 쓰기를 놓아버리고 포기했는데도 다른 사람에게 가사를 부탁했다. 아직까지 잠이 깊게 들지를 못한다. 지금 시각도 3시 반. 매달 마감해야 하는 여성시대 원고는 왜 꼭 마감날 새벽에 쓰는 걸까? 미리미리 준비하는 일이 무에 그리 힘들다고. 그나마 강아지 2마리 중 미미가 내 옆을 지켜준다. 깊은 밤중에도 덩달아 일어나고 화장실까지 따라와 나를 지켜주는 미미에게 언제나 고마울 뿐이다. 앨범 작업은 시간과 공이 많이 든다. 멜로디를 받고 되풀이에 들으면서 노랫말을 쓰고 음의 높이를 정하고 편곡이 끝난 반주를 이용하여 계속 연습을 거듭한다. 그리고 발매 날짜가 정해지면 그때까지 목소리 컨디션을 조절한다. 내 머릿속은 온통 노래로 꽉 차 있다. 집에 누가 들럭거리는 것도 기운을 흐트러뜨리는 일이라 손님을 맞거나 밥 차리는 일도 피한다.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기도하는 사람처럼 마음을 단단히 여미고 임한다. 애써 지키지 않으면 일의 뒤끝이 씁쓸해지기 때문이다. 작은 녹음기 앞에서 노래가 완전히 몸에 배고 입에 붙기까지 시간을 들여 한 곡 한 곡 여러 번 연습한다. 시간이 드는 일은 건너뛴다고 되는 일이 아니니 반드시 그만큼 시간을 충분히 써야 한다. 그 다음은 녹음이다. 소리를 잡고 톤을 조정하는 엔지니어, 매니저, 음반 프로듀서, 사진작가, 홍보 담당하는 2사람, 작곡가 등이 녹음실 식구의 전부이다. 그 외에는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공간이다. 만약 누가 못 모르고 응원한답시고 찾아오면 그건 반가운 일이 아니라 마음속 고요한 우물에 돌멩이를 던지는 일이다. 드디어 앨범 녹음이 다 끝났다. 작사를 남에게 부탁한 것도 잘한 일이었다. 요즘의 나로서는 젊은 감각을 흉내낼 수도 없다. 그간 썼다가 버린 가사들은 나이 든 티가 너무 난다. 앨범 디자인 작업, 뮤직비디오 제작, 사진 촬영, 인터뷰 등등 나머지 후속 작업들이 많지만 그건 그쪽 동네 전문가에게 맡기고 이제는 나 혼자 슬슬 노는 기분으로 지내면 될 것 같다. TV 스케줄도 제법 잡혔다. 인터넷상에 한 곡씩 디지털 싱글을 발표하는 뜻밖의 만남 프로젝트가 이제 9번째를 맞았다. 워낙 낯가림이 심해 늘 작업해왔던 사람들과만 노래를 만들어 온 틀을 깨고 처음으로 후배들에게 손을 내밀었다. 변하는 환경에 맞춰가기 위한 새로운 시도였다. 음반을 준비하면서 가장 잘한 일은 후배들의 도움말을 귀 기울여 들었던 일 같다. 작업의 주도권을 온전히 맡기고 마음껏 요리해 보라고 했다. 내가 개입하면 곡의 느낌이 새롭지 않기 때문이다. 9번째 곡까지 해왔으니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늙은 가수라는 인상은 좋겠지 싶다. 다운로드 횟수를 따지면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어려운 가운데 한 발씩 나와보는 중이다. 그래도 다행인 건 이 계통 전문가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다는 점. 거대한 소속사에 속한 것도 아니고 혼자 후배들과 함께 꾸준히 작업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걸 그네들이 더 잘할 테니까. 가수는 노래만 좋으면 되지 무슨 뮤직비디오까지 제작해야 하나 싶었는데 요즘엔 주로 유튜브로 보고 듣는 환경이 되어서 뮤직비디오는 필수라고 한다. 긴 세월 노래하는 동안 세태가 여러 번 바뀌는 걸 겪는다. 요즘 젊은이들의 방식에 어떤 때는 솔직히 멀미가 나기도 하지만 이렇게 그들의 방식에 가까이 다가서는 건 분명 신선한 경험이며 새로운 기분이 든다.
기운이 닿는 데까지 계속 해보고 싶다. 담백한 찌개 같은 노래. 요즘 매일매일이 노래 연습이다. 노랫말이 안 써진다고 응석을 부린 게 엊그제 같은데 내 몫은 거의 다 해냈다. 하지만 노래를 입에 붙게 만들어야 하기에 여성시대 방송이 끝나면 대개는 집으로 직행한다. 혼자 있으면서 가사 쓰고 반주에 맞춰 연습하는 시간들이 너무너무 좋다. 제대로 살아있는 느낌이랄까? 잔잔한 행복이 바로 이런 것인가 싶다. 그런데 사람들 앞에 서면 그 잔잔함은 이내 깨진다. 잘 해내야 한다는 부담감에 마음이 편치가 않다. 특히 공연이 시작되면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는 몫을 혼자서 고스란히 감당해야 한다. 무대에 설 때마다 말도 못하게 긴장한다. 아무도 없이 무대에 혼자 있을 때나 첫 곡, 첫 소절을 던질 때면 그렇게 떨릴 수가 없다. 떠나 살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오랜만에 공연 무대에 올랐을 땐 심장 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객석에 전해지는 듯했다. 내가 왜 여기 있지? 여기서 픽 하고 기절하면 얼마나 편할까? 만화처럼 픽하고 쓰러져서 구두 밑창만 보이는 모습을 늘 상상했다. 긴장은 연습을 많이 하거나 마인드 컨트롤을 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었다. 공연보다는 공포와 싸우는 말이 더 맞을 수도 모르겠다. 이 세상 모든 고수들이 초야에 묻혀 산다는 생각이 무대 공포증의 원인인 것 같다. 더 노래를 잘 알고 잘 부르는 이들이 객석에 앉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개 보면 형제 중에서도 진짜 잘하는 사람은 나서지 않고 실력이 그보다 조금 하수인 사람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 같다. 어떤 이가 긴장하는 자세야말로 프로라고 했단다. 무대를 온전히 즐기고 놀듯이 하는 것이 최고라지만 긴장을 하지 않으면 일종의 타성이 붙여 객석을 갖고 놀게 된다. 그래, 차라리 두려움으로 떨면서 무대에 서는 편이 훨씬 낫겠다. 예전에는 공연 시작하고 1시간은 지나야 긴장이 풀렸는데 이제는 20여 분쯤 지나면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가끔 내 노래에 머리카락이 곤두설 때가 있다. 스스로 위로받는 순간이 그러하다. 그런데 지금 그런 놀라운 경험은 슬프게도 1년에 한두 번도 안 된다. 우리 연주팀은 희한하게도 그 순간을 기가 막히게 알아챈다. 그럴 때면 오늘은 최고였어요 라고 격려한다. 나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씩 웃으면서 마음속으로 그런다. 이것들이 귀신이구나. 내 생의 마지막 공연을 한다면 기분이 어떨까? 아마 홀가분할 것 같다. 노래는 언제나 넘어야 하는 높은 산이었으니까. 마지막 무대에서 슬프거나 혹은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흘려 지나가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 같다. 사람들은 나에게 가수 생활 51년이 어땠는지 묻지만 난 그 51년이 11년 이렇게 길게 느껴지지 않는다. 51년이란 해도 하루하루가 쌓여서 모였으니까 세월이 얼마 지나지 않은 듯이 감이 잘 오지 않는다. 그냥 휙 지나가고 말았다는 어른들 얘기가 맞는 것 같다. 앞으로 노래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 그저 담백한 찌개 같은 살아온 세월이 고스란히 잠겨있는 노래를 할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겠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매번 영상을 녹음하고 또 수업을 하고 또 강의를 할 때마다 늘 떨리고 긴장되고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처음 작년에 늘 오프라인에서만 강의를 하다가 혼자 라이브 녹음을 할 때 느꼈던 그 어색함, 벽 보고 혼자 이야기하는 그 느낌, 결국은 그 부분을 뛰어넘어야 되는 것이 유튜버로서의 첫 걸음이라는 것을 알고 부더니 노력했던 모습이 나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주식시장에서 트레이딩을 할 때 느끼는 긴장감, 아마 오늘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무대에서의 양희은 씨의 마음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아온 당신을 응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자요. 굿나잇.